지금 서울 집값의 동향이 좀 특이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줄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토 신청이요, 4월 대비해서 47.5%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61%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83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부정적 전망이 45%로 나왔습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 영향이 45%, 긍정적 영향이 24%가 나왔고요. 모르겠다가 19%, 영향 없음이 12%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21%가 중요한데요. 21%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만 시장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61%라는 것은 아직도 39%가 매수하라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연령대로 보면 6, 70대, 80대가 거의 80% 정도 수준의 자가 보유로 보이고 있고 40대가 67%, 30대가 40%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보유세 증가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연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주택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주택자도 세제 개편이라든가 집값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도 좀 줄여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적게 개입하라는 게 40, 더 많이 개입하라는 게 27, 현재가 적당하다가 20, 유보가 13% 나왔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유의미한 의견을 갖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적당하다는 것은 이번에 시행한 정책이 적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더 적게 개입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국민은 더 강한 규제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제공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불안한 심리 속에서 서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대폭 줄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요. 4월에는 8,900건 정도 됐는데 7월에는 4,600건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들이 더 줄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고가주택시장 아니겠습니까?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것들이 이제 변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매도 모두 관망세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또 가격 부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그 아파트일수록 매수 지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규제라든가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거래에 나선 걸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특징이고요. 거래량이 반토막난 그 나머지 50%는 어떤 곳을 샀는지를 보면요. 바로 좋은 입지, 신축, 선호하는 평형 이런 것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호되는 물건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평균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요. 강남이나 한강벨트 쪽에서 서울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0.38% 상승률을 보이는 데 반해서 강서, 관악구로 금천 같은 곳들은요. 2.29%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 새로운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거에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에 대한 양극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중저가 실수요 아파트 쪽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거래량도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고가나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것들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정비사업이 기대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정부나 서울시의 어떤 정책 변화를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목표는 이번에 보유 부담을 강화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세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매도 같은 것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충격은 꽤 컸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 정책 발표에서도 또한 아쉬운 점은 지방 부동산의 활성화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거래 절벽 속에 가격은 차별화가 일어날 게 보이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보완이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거래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변화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27, 28, 29 이 3개 연도가 어떤 거래량 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28년과 29년에는 유세, 양도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매물들도 일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 물량도 일부 출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연장 혜택을 조금 주긴 했습니다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물꼬는 터져야 된다. 이번 8.3 부동산 대책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는 물론 국민의 눈치만 보면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보호받던 1가구 1주택이라든가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전월세 대책을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확대 이런 정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조금 더 늘려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반토막 난 서울 집값이 앞으로는 어떤 동향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올 하반기가 가장 적기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